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공전하고 있는 국회 문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이죠. 6월 1일 이미 국회 문이 열려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이 있었지만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돌아섰죠. 국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생 현안들 참 많습니다. 언제 국회 문이 열릴지 여당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시죠. 정춘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 역할 맡으시면서 많이 좀 바쁘시지요? 예, 좀 바쁘네요. 그런데 이 바쁜 게 국회문을 좀 여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바빠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근본적인 국회문이 열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가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난 4월 달에 이미 지난 연말에 합의했던 그 선거법 개정과 이런 걸 하기로 이제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쭉 이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정개특위를 거의 제대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 여야 4당이 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국회법을 다 무시하고 의원과 점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폭력 사태를 발생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대치하게 되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밖으로 나와버리고 4월 국회, 5월 국회가 다 이제 공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정상화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지금 계속 자신들의 요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합의한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답답한 지점인데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 협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의 입장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게 그게 협상인데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 이제 이런 네네.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협상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맥주 회동도 했었고 불과 한 2주 전입니다. 예. 그럼요. 지난 일요일도 그런 정도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네네. 어제 또 이 패스트트랙 철회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맨 처음에 주장하셨던 부분을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 이렇게 협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조금씩 진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진전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조금 네네. 진전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 사과 문제는 그럼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원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사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동안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네.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지난 4월 말에 흔히 말씀하신 동물국회를 만든 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완전히 방해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나 의원님들은 우리가 사과하는 게 말이 되냐, 그쪽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저희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키고 사실은 동물국회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이런 전체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표명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본인들에게 사과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입장으로 지금 계속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단독 네네. 국회라는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국회를 수집하는 데 대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은 어려워도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국회 정상화가 제일 좋다고 보고요. 이사일정도 합의해야 되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여야 4당이 국회를 소집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뭐 민주평화당에서 이미 이제 그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시기는 하셔서 네네. 저희가 최대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 안 되면 여야 4당이 같이 국회를 소집하는 문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죠. 네. 예,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 그 사과 이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입장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안은 사실은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당장 추경안 심사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해서는 추경안과 딱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좀 풀려나갈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사실은 계속 단기적인 이 경제 정책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 지금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오히려 사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은 어제도 이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포항 지진이라든지 지금 산불 문제라든지 미세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지금 당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결과를 봐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을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최근에 그 현안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그 국회에서 막말 파문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막말 파문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권이 오히려 막말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또 반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하시고 이거를 여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이 있었습니다. 5.18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거 그리고 정용기 정책위원장 여러 가지 사건이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그거에 대한 마땅한 처분을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말을 해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되고 결국 당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받네 이러면서 훨씬 더 막말을 더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장외투쟁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은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네네. 그거를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여야 간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같은 막말 전국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문을 좀 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한국당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좀 포용력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용적 자세라고 하면 사실은 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의 과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다 진행이 된 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한 법안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논의의 시작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시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화의 문제, 유감 표명의 문제라든가 또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용적 자세를 보여드렸고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국회의원에게 민생만큼 이 시급한 민생만큼 국회를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없거든요. 네네. 지금 모든 국민 아시는 대로 헝거리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아픈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고 또 포항이나 또 이 강원 산불 사건이라든지 또 이미 지금 또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해가지고 북한 쪽에 발생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시급한 민생만큼 국회의원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민생을 걱정하신다면 저는 조건 없이 국회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 대한 그 공세 가운데 하나는 최근 그 외교 기밀 누출 관련해서 말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는 박지원 의원도 단호한 인사 조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인지요?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 외교 기밀을 누설하고 공표하고 이렇게 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처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네. 뭐 당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국회 윤리특위에 저희가 제소한 바가 있고요.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교부의 기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외교부에 해결해야 될 부분 강하게 저희가 주문했고요 이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또 정리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한 네네. 가지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가 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거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문제 먼저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마땅한 조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의 본질은 사실은 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으로 네네. 활용하려고 했던 그 강효상 의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그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토론 배틀이 있었어요. 홍카레오. 네. 보셨는지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고 잠깐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전평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공격할 건 공격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좀 언급을 하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